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 잘 들려요? 네, 들립니다. 어. 그다음에 김신혜 선생님. 김신혜 선생님. 어제 안 들어왔어? 아, 지금 대학원 수업하는 것 같다고. 저 홍석호 학생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면 1시가 돼서 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제 연구인데 저희 랩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중에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글라이 라이크 휴먼 본메로 드라이브드 메젠카이머 스템셀을 이용한 신경 재생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연구를 말씀드리면 그 그러니까 제가 한 92년에 미국 가서 2003년에 이제 한국에 모교로 이제 교수로 부임할 때 이제 어떤 연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때는 신경과학을 전공했었고 포스닥 때 이제 하버드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했고 NYU에서 신경 뉴로트로피 팩터를 이용한 신경 재생 그런 시그널 트랜스덕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어떻게 내 마이 온 랩에 왔을 때 우리 랩에서 어떻게 연구를 두 가지 박사과정하고 포스닥 때 했던 연구를 어떻게 컴비네이션 해서 연구를 시작할까 고민이 참 많았어요. 2003년에 8월에 부임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랩이고 뭐고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할까 해서 일단 그때 우리의 치의학대학원에서는 본 연구, 뼈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뼈를 하면은 사실 좋은데 박사과 때 신경과학에서 PhD를 받았는데 뼈 연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서 신경과학으로 계속 하기로 했고 지금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경 재생 연구에 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신경 재생을 이제 할 때,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하는 거죠. 신경 뇌질환에 트리트먼트를 할 때, 그래서 약을 개발하는 게 있고 여러 뭐 트리트먼트가 있겠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런 세포 치료제 개발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줄기세포를 그러면 어떻게 그냥 줄기세포 자체로 넣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desired cell fate로 분할을 시킨 다음에 치료제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그래서 지금까지 세포 치료제 그러면은 그냥 사람 뭐 골수일의 중간형 줄기세포를 아무런 트리트먼트 하지 않고 그 자체로 그냥 집어넣는 연구인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분할을 시켜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세포로 분할을 시킬 것인가? 타겟 세포가 무엇인가? 그래서 신경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뉴런하고 글라이아이기 때문에 글라이아셀하고 뉴런으로 분할을 시켜보자.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이 에스트로사이트 또는 슈완셀 라이크 셀하고 그다음에 모토 뉴런, 그다음에 가바 뉴런으로 이렇게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줄기세포 치료제의 두 가지 큰 기능이 뭐냐면 하나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그 조직 재생을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뇌조직을 만들어 주는 거.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인주리에서 이제 신경세포라든지 글라이아가 사멸이 돼요. 없어져요. 그런 세포를 리플레이스먼트 해주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해서 그러니까 스트레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신경 재생에 의한 재생을 좀 더 잘할 수 있자.
근데 그냥 집어넣고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과학자니까 왜 이렇게 신경 재생이 되는지 관련되는 언더라잉 메커니즘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쓰는 그 중간엽 줄기세포는 사람 중간엽 줄기세포인데 왜 이걸 썼냐면은 일단은 그 셀프 리뉴얼 할 캐패시티가 상당히 좋아요. 중간엽 줄기세포가. 그다음에 멀티포턴트해요. 그래서 같은 중간엽 줄기세포 자체가 메조덤입니다. 메조도말 오리진이어서 그 오스티오블라스트랑 콘드로블라스트로 분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인제 2007년, 2008년도에 인제 셀지에 인제 그 일본 그룹에서 MSC subpopulation of some MSC가 뉴럴 크레스트 스템셀 오리진이다. 따라서 그 이 subpopulation이 그 뉴런으로 그 분화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그걸 인제 증명을 했습니다, 인비보에서. 그래서 이전에는 MSC 갖고 뉴런으로 분화를 시켰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국제학술 그러니까 2000 년대 한 중반 5-6 년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티팩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논문 내기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다이렉트 리프로그래밍 해 가지고 뉴런으로도 불안을 하죠. 그래서 이게 과학이라는 게 어떤 한 시점에서 '이건 불가능해.'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게 또 언젠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서치할 때는 항상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세포를 자기가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메젠카이머 스템셀은 몸이 여러 군데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골수, 본메로 그건 조금 아프겠지만 그러면 지방, 에디포스 그 지방 세포에서 또 뽑을 수가 있고 또 치아에서도 그 펄프 스템 펄프에서 그런 데서 그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젠카이머 스템셀은 그 자기 몸에서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줄기세포를 이런 재생 재생의학에 사용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그게 하나는 그 로스트 어떤 없어지거나 데미지드 셀을 리플레이스먼트 해 주는 거. 근데 처음에 줄기세포 인제 치료제 개발할 때는 여기에 굉장히 그 방점을 두었어요, 중점을.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저기 리플레이스먼트 해 준다. 근데 이게 특히 신경계에서는 신경세포를 리플레이스먼트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신경세포는 뉴럴 네트워크를 형성하잖아요. 특히 브레인이라든지 척수 그런 데는. 그 네트워크 형성한 거를 이게 디벨롭먼트 과정에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세포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이렇게 꿰찬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제일 또 효과가 있는 거는 그 그러니까 인조리를 받으면 특히 어큐트 상태에서는 굉장히 염증 상태가 좀 염증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염증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러면서 자기 세포도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엔티 인플라마토리를 먼저 초기 단계에서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조직 송산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가 있고 또 엔타이 이뮨 리액션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직 재생에 관여하는 이런 물질들을 분비하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몸속에는 항상 그 인더지너스한 스템셀이 있어요. 그 스템셀이 어떤 데서는 돌먼트한 그러니까 자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깨어나서 자랄 수 있게 스티뮬레이션 하는 역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뉴럴 신경 재생에서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세포가 엠브리오닉 스템셀 그다음에 뉴럴 스템셀 그다음에 이런 데서 뽑을 수 있는 스템셀. 근데 궁극적으로 엠브리오닉 스템셀에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블라스토시스트에서 뽑아서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ES예요. 엠브리오닉 스템셀.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블라스토시스트가 그냥 놔두면 뭐가 돼? 피터스가 되잖아요. 사람, 아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뽑아서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생명 파괴잖아요.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ES는 만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ES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그쵸? 그다음에 또 다른 장기에 비해서 브레인은 힘든 이유가 브레인에 있는 스템셀을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꺼내는 것 자체가 브레인에 데미지를 줘. 그렇기 때문에
뭐 간이나 이런 데는 잠깐 꺼내서 할 수도 있고 바이옵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브레인은 그러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조직에서 그 메센카이말 스템셀을 그걸 얻어서 그런 내가 원하는 그 세포로 분할을 시켜 가지고 어 뭐 이런 리플레이스먼트도 하고 이런 그런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모듈레이션도 하자. 이게 인제 그 큰 그 리서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렇게 처음에 글라이얼 라이크 셀로 만들어서 이게 두 가지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모듈레이션도 하고 셀 리플레이스먼트도 하고 글라이얼 세포도 왜냐하면 파괴가 되니까요, 뇌질환에서. 그다음에는 또 이거를 그 뉴런 라이크한 셀로 만들어 주면은 그 셀 리플레이스먼트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게 리제너레이션이 굉장히 포텐시에이티드 되겠다. 이게 인제 큰 스트래터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글라이얼 라이크 셀로 분할을 시켜서 연구를 했고 또 뉴런 라이크 셀로 분할을 시켜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라이얼 라이크 셀로 분할을 시켜서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어떤 세포로 글라이아가 인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브레인에서는 에스트로사이트하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PNS에서는 슈완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보다는 에스트로사이트에 중점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통상교세포가 신경세포 보호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엔티옥시던트 항산화 효과가 있고 글루타메이트 독성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에 글루타마타직 뉴런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인제 글루타메이트가 나오는데 글루타메이트가 이제 독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ALS 여러분들 루게릭병 들어봤죠? 그 루게릭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글루타메이트 독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글루타메이트 독성을 청소를 해 줘요, 성상교세포가. 그다음에 엔티 인플라메토리 리액션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뉴로트로피 팩터. 뉴로트로피 팩터라는 게 결국은 그 뉴런의 트로프 영양을 공급하는 팩터입니다. 뭐 BDNF, 뭐 NGF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마일리네이션에도 관여를 하고 혈관 형성. 그래서 혈관 형성도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혈관 형성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사람은 좀 다르다지만 주위에서는 90%가 글라이아고 10%가 신경세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글라이아 세포가 굉장히 뉴런을 서포팅하는 세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네이처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은 이 성상교세포가 한 가지 타입이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연구자들도 많은데 일단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신경 독성을 갖고 있는 타입이 있고 하나는 신경 보호작용이 있는 그 에스트로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신경계 질환들에서 다량의 성상세포가 이런 C3 컴플리멘터리 3를 분비하는 A1 타입으로 변한다. 그리고 뇌경색 환자 대뇌 성상교세포의 60% 이상이 이런 신경 독성을 갖고 있는 A1 타입이다.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경 독성은 이런 데 관여하고 신경 보호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경 재생을 위해서 성상교세포를 분할을 시킨다면 어느 세포로 분할을 시켜야겠어? A2 타입으로 분할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신경세포 지금까지 뇌질환을 치료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그냥 그 신경세포에 중점을 뒀어요.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은 그 도파민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넣자. 뭐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에 중점을 두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세포를 이식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모듈레이션에 인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 인제 성상교세포가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상교세포 타겟팅을 이 현재 뇌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속에서 직접 내가 내 교세포를 꺼내서 쓰면 되는데 이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성상교세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 배아줄기세포, 유돔 iPS 같은 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때는 배아줄기세포, 남의 배아줄기세포를 쓰면 어떻게 돼? 윤리적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는 아직 종양 발생의 안정성 문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몸에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그 성탄교세포를 확보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엠브리오닉 스템셀하고 IPS로 이제 시냐 야마나카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건 뭐 요즘에도 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긴 했지만, IPS를 이용한 임상 실험은 눈에 그, 그, 그 망막 변성 질환에다 이제 이수를 했는데, 그거마저 약간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 등이 생겨가지고 안정성 문제로 임상 시험이 중단됐어요. 중단됐고, 왜 그러냐고 이제 사람들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IPS를 만들 때 야마나카 팩터 4를 4개를 넣어요. 그렇죠? 근데 4개 발현 후 봤더니 사이클린 D1의 발현이 증가해요. 그러면 이게 사이클론 D1이 뭐냐면은 G1S 체크 포인트에 이제 관여하는 단백질인데, 그러면 이게 RB 인산화로 인한 G1S 체크 포인트가 좀 떨어지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웬만한 거는 G1S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계속 셀 사이클이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프롤리퍼레이션이 막 일어나게 돼. 그래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또 DNA 포인트 뮤테이션이 또 걸러지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앓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게 이제 몸에 들어가서 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직 세포 치료제로 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해서 내가 성상교세포 기능을 가지고 중간엽 줄기세포 분리한 후에 이거를 이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이제 2006년부터 2005, 6년부터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 분화해가지고 2008년 7, 8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건 2010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는데, 여기서 이때만 해도 이렇게 세포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어떤 뉴로트로픽 팩터든지 좋은 그로스 팩터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논문 내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약간 노블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나왔지만 굉장히 지금 이 논문 굉장히 사이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그래서 어떤 인자들이 발현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고, 이거를 갖고 동물 실험을 또 해가지고 동물에서도 굉장히 리제너레이션이 잘 된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 랩에서 한 걸 보면은 올가노티픽 스파이널 코드 슬라이스 컬처를 이용해서 이게 컨트롤이고 스파이널 코드예요. 이게 빨간 줄 같은 게 뭐냐면은 뉴로필라멘트예요. 뉴로필라멘트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있다가 LPC라는 라이솔레시트리라는 디마일리네이션 하는 그런 약물을 처리하면 이게 줄어들어. 여기 보면은 한 50%로 줄어들어요. LPC를 처리하면. 근데 여기에 그냥 미분화된 HMSC를 약간 떨어뜨려서 이식을 하게 되면 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런 중간 줄기세포로 이렇게 신경이 자라나가 들어가요. 신경이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고,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글라이아 라이크 줄기세포 GHMSC를 넣으면 글라이아 라이크 줄기세포를 넣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뉴로필라멘트가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와서 이런 MSC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MSC에서 나오는 어떤 몰리큘이 물질이 이런 신경 재생을 유도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어트랙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렇게 올라가. 약간 그러니까 컨트롤이 100인데 거의 한 3배 이상 올라가요. 3배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물질이 중요할까 봤을 때 아까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HGF, 헤파토사이트 그로스 팩터하고 그다음에 VEGF가 있어서, 그러면
이거에 그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 엔타이 HGF, 엔타이 VEGF를 쳐보자 했더니 이거를 좀 감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엔타이 HGF, 엔타이 VEGF 쳤더니 이걸 감소시켰어. 감소시키고 또 둘 다 같이 쳤을 때도 같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거의 그 UHMSC 미분화된 줄기세포만큼 감소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경 재생을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셀 데스를 봤어요. 셀 데스는 어떻게 됐냐 해서 터널 스테이닝을 해봤더니 그 처음에 그 여기서 시작하고 만약에 LPC를 치면은 셀 데스가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팍 증가해요. 증가하고 줄기세포를 미분화된 줄기세포를 여기다가 이제 그 위에다 이렇게 뿌려줬어요. 이식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조금 감소해. 감소하는데 그 만약 그 분화된 줄기세포를 이식해주면 더 감소해요. 더 감소하고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엔타이 HGF, 엔타이 VEGF를 넣어도 더 이상 더 줄어들진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재생에는 VEGF, HGF가 관여했지만 이런 셀데스 프로텍션에는 다른 몰리큘이 관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거의 얘네들을 HGF, VEGF를 블락해도 뉴로프로텍티브 효과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걸 이제 받고 그다음에 동물 실험 하인드림 이스키미아라고 그 요쪽에 그러니까 쥐에 이제 뒷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그냥 놔두고 한쪽에 그 아터리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게 해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얘가 결국 한쪽 다리가 없어져. 피가 통하지 않아서 얘가 괴사가 돼서 이렇게 없어져요, 다리가 2주 후에는. 근데 줄기세포를 그 아터리 결찰한 다음에 넣어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월레리안 디제너레이션 일어나고 그런데 조금 재생이 돼. 근데 저희가 만든 이때는 이제 프라임드 HMSC라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브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글라야 뭐 에스트로사이트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래서 그거를 이식했더니 놀랍게도 뭐 얘처럼 그 는 아니지만 아주 비슷하게 잘 나왔어요. 리제너레이션은. 이거는 저희가 그 서울대 의대 그 내과 김효수 교수님 심장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 랩에 그냥 블라인드로 세포를 보낸 겁니다. 그 랩에서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결과를 받았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림펄피지라는 게 뭐냐면은 혈관 혈류를 이제 재는 거였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게 GHMSC를 프라임드 HMSC를 넣었을 때 혈류가 증가를 했다.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결국 이거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혈관 재생을 또 관여를 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아까 나왔던 VEGF, HGF가 혈관 재생에서 아주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했고 그러면 이제 그럼 이쪽에서 이제 다른 팩터를 한번 또 찾아보자 해서 그냥 그 미분화된 MSC에서는 보니까 IGF-BP6가 많이 나와요. 거의 얘는 뭐 그래서 많이 나와서 실험을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실험을 해가지고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코티컬 뉴런을 이용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랑 스파이널 코드에서 디마일레이션을 주고 그 조직 재성을 봤을 때 포스포에키테가 올라갔다.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논문으로 냈고 그다음에 이제 글라이아 라이트 그 세포에서는 IGF-BP4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농도가 이게 펩타이드 어레이로 이제 디텍션을 한 건데 그러면 한번 그 IGF-BP4의 역할을 한번 규명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IGF-BP4는 그 신경계에서는 그렇게 연구가 많이 안 됐어요. 다른 세포, 특히 뭐 암세포에서 역할을 많이 연구가 됐는데, 그래서 IGF-BP4는 그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이제 아이솔레이션 되고 한 24 킬로달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IGF-1 뭐 리셉터라든지 그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IGF 디펜던트 액션인지 뭐 인디펜던트 액션인지 우리가 한번 밝혀보자.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HMSC를 글라일 라이크 HMSC를 만든 다음에 이런 그로스 팩터가 나오는데 이거를 갖고 인비트로 실험하고 그다음에 인비보 실험에서 보자. 그래서 그 그래서 인비트로에서는 우리가 일라이저나 뭐 이런 웨스턴 블라스를 했고 인비보 두 가지 실험을 동시에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건 컬래버레이션으로 한양대 의대 고성호 교수님하고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세포를 블라인드로 주고 그랩에서는 MCAO라고 미들 세레브랄 아터리 어클루전 이게 뭐냐면은 중간 뇌동맥을 막아서 인위적으로 뇌경색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들 세레브랄 아터리가 뇌경색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아터리를 오클루전 막아서 피가 그쪽 부위에 통하지 않게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그게 뇌경색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랩에서 이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랩에서는 옥시전 글루코스 디프라이베이션 그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비트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브레인 이스키미아에서 그런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포 분할을 이렇게 시킨 분할 몰폴로지 를 이제 보여줬고 그다음에 어떻게 마커가 발현되는지 이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qPCR로 본 거고 이거는 ICC를 한 건데 여기서 이게 레이디얼 글라이어 마커는 이런 마커가 미분화된 것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에스트로사이트 마커 이게 글라이어라고 얘기한 게 아까 CNS의 글라이어랑 PNS의 글라이어가 약간 마커가 서로 오버랩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봤습니다. 다 같이 봤더니 이게 거의 다 같이 이렇게 한다.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인듀스드 HMSC를 예전에는 슈완셀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에스트로사이트 마커도 발현하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프리커서 마커도 발현해서 글라이얼 라이크 HMSC로 우리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LHMSC를 갖고 이제 여기서 OGD, 옥시전 글루코스 디프라이베이션 저희가 레드 프라이머리 코티컬 뉴런을 쥐의 엠브리오에서 뽑아서 한 인비트로 데이 한 8에서 10데이 후에 OGD를 주고 3시간 후에 이런 팩터들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여기 보시면 셀 바이어빌리티가 OGD 줄 때 어떻게 돼? 안 준 거에 비해서 푹 한 50% 셀데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할 때는 50% 셀데스가 일어날 때 해야 돼. 왜냐면은 너무 세포가 너무 싸그리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재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다고 막 한 90%씩이나 남아있는데 그럼 거기다 재생 효과가 볼 수 있을까?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50% 셀데스가 일어날 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맞춰서 HMSC를 넣을 때는 조금 증가했는데 GHMSC를 넣을 때는 거의 OGD 안 준 것처럼 이렇게 딱 100% 됐어요. 아니 여기일 때 거의 저기 100%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이제 저기 100%까지는 아니지 한 70-80% 80% 정도 셀 서바이벌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왜 좋냐면은 GHMSC 자체가 또 여기 셀데스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이것도 한번 넣어서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문제가 굉장히 프로텍션 효과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리컨비넌트 우리가 직접 리컨비넌트 프로틴을 팔아요. IGF-4를.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서 봤더니 이렇게 그냥 200 나노그램까지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 OGD를 주고 나서 BF4를 50, 100, 200이 맥시멈이야. 맥시멈 200 나노그램까지 넣었을 때랑 우리 세포를 넣었을 때랑 거의 프로텍션 효과가 거의 비슷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컨비넌트 프로틴을 넣게 되면 이게 상당히 비싸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우리는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프로텍션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리커미넌트 프로틴을 펩타이드를 쓰면은 얘는 펩타이드야. 펩타이드 때문에 3 디멘셔널 스트럭처가 없어요. 2 디멘셔널이고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요. 그러니까 해프 라이프가 굉장히 짧아. 짧지만 그 줄기 우리 그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그 프로틴은 장점이 뭐냐면은 3 디멘셔널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왜 그래? 프로틴 신더시스가 일어나고 나서 그 포스트 트랜슬레이션이나 마디피케이션에 의해서 그 3 디멘셔널 스트럭처도 갖고 그다음에 굉장히 스테이블해져요. 엔자임에 잘 안 잘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피션시가 높아요. 해프 라이프도 길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세포 치료제의 그 장점이에요. 인위적으로 넣어 주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효과를 받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어떤 패스웨이를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셀 서바이벌에 관여하는 그 패스웨이가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AKT 패스웨이하고 그 맵카이네이즈 얼크 패스웨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아보는 방법이 뭐예요? 그 이니비터를 쳐 가지고 이런 프로텍션 효과가 블락이 되는지 한번 봤어. 봤더니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쭉 똑같고 여기 OGD 주고 GHMSC를 이제 쳤을 때 워트만인하고 PD를 저기 쳤을 때 어떻게 됐냐 봤어요. 봤더니 그 예를 들어서 PD를 치는 거는 그렇게 많이 그 뭐 감소가 안 됐는데 워트만을 치니까 워트만인이 PI3 AKT 이니비터잖아요. 예를 들어 저기 프로텍션 효과가 조금 감소했어. 여기 그냥 GHMSC만 넣은 거에 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PI3K, AKT 패스웨이가 관여한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IGF-BP4가 IGF-1 리셉터를 통해서 인제 그 세포 내로 신호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PPP가 IGF-1 리셉터의 이니비터예요. 이거를 한번 쳐 봤어요. 쳐 봤더니 얘도 그 약간 좀 그 감소를 시켰어요. 그 안 친 거에 비해서. 여기. 이거는 그냥 GHMSC만 넣은 거고 요거는 저기 PPP를 넣었을 때 좀 감소를 시켰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IGF-1 리셉터 패스웨이하고 이런 PI3 AKT 패스웨이가 그 IGF-BP4에 의한 그 뉴로 프로텍션에 어떤다? 관여한다. 이를 관여한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인제 그 밝힌 거예요. 여기에 이게 중요한 게 BP4하고 워트만인 그다음에 PPP. 그래서 그러면 AKT가 그러면 AKT 발현을 봐야죠. AKT 발현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GHMSC를 넣자마자 넣고 나서 30분 후에 뭐 60분 후에 120분 후에 해 가지고 웨스턴 블라트를 다 해 봤어. 해 봤더니 벌써 GHMSC 처리하고 30분에 최고로 그 AKT가 액티베이티드 되면 뭐가 돼요? 포스포 폼이 되잖아요. 그 포스포릴레이티드 포스포 AKT 폼이 올라간 거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인제 기준으로 인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30분.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BP4를 쳤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30분 이렇게 올라가는데 같이 BP4 엔타이 BP4 BP4의 액션을 블라킹하는 엔티바디를 같이 넣어 주니까 이렇게 포스포 AKT 폼이 줄어들었어요. 포스포 AKT 폼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인제 PPP도 좀 넣어 보자 해 가지고 GHMSC 넣고 PPP IGF-1 리셉터 이니비터잖아요. 그걸 쳐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스포 AKT 폼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시그널 다운스트림 몰리큘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포스포 AKT가 이제 그다음에 또 다운스트림이 뭐냐면은 얘가 결국은 백스 이제 그거를 관여해서 백스가 마이토콘드리얼 트랜스로케이션 하는 거를 또 얘가 조절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조절을 하냐? OGD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마이토콘드리아 이게 백스가 마이토콘드리아로 트랜스로케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안 줬을 때는 백스가 요 정도 농도였는데 그 OGD를 주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들어가요. 이게 subcellular fractionation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 프랙셔네이션이고 이거는 저기 왼쪽은 오른쪽은 사이토플라즘이에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의 마커는 그 콕스4로 이제 썼고 그 사이토플라즘은 그 알파 튜뷸린을 마커로 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아. 얘는 변함이 없는데 OGD를 주니까 이 그 저기 마이토콘드리아 그 프랙션에서 백스의 농도가 증가했어요. 백스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말은 얘가 이런 패스웨이를 통해서 사이토크롬 C가 릴리즈가 된다는 말이야. 그럼 이게 결국 어떻게 돼요? 캐스페이즈 3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에이팝토시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GHMSC를 넣어주면 그 마이토콘드리아 프랙션에서의 백스 농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트랜스로케이션을 그 GHMSC에서 나오는 어떤 몰리큘이 얘를 블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엔타입 BP4를 치니까 이런 블락 농도가 또 없어져요. 그 말은 BP4가 여기에 관여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워트만이도 쳤어요. 이건 PI3K 이니비터죠. AKT 이니비터, PPP, IGF-1 리셉터 이니비터 치니까 이런 그 이펙트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늘어나면 여기서 사이토플라즘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AKT, 그러니까 IGF-BP4가 그 IGF-1 리셉터를 통해서 AKT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것이 그 백스 트랜스로케이션에 그 영향을 준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이게 IGF-1 리셉터에 의해서 그 직접적으로 되는 건지 여기선 직접적으로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또 다른 패스웨이가 같이 되는지 그건 아직 몰라요. 그건 조금 나도 그거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 IGF-1 그 리셉터에 바인딩하는 다른 프로틴이 뭐가 있어요? IGF-1도 있고 2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IGF-BP4가 이런 IGF-1이랑 2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그 실험을 해봤어요. 했더니 그 엑스트라셀룰라 IGF-1, 2 그 거기서도 모듈레이션을 한다. 그래서 모듈레이션 해서 그 모듈레이션 한다는 것만 밝혔지 그다음에는 그래서 이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엑스트라셀러 IGF-1, IGF-2가 만약에 이런 IGF-1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면은 여기 뭐 NF-카파비 패스웨이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모듈레이션 하는지는 좀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앞으로는 거기 또 그 패스웨이가 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NF-카파비 패스웨이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인비트로 실험은 이제 우리 랩에서 했고 그 인비보 실험은 이제 그 한양대 그 의대 교수님 랩에서 했고 이런 빔 워킹 테스트하고 뭐 스티키 테이프 테스트 같은 거를 이때 했어요. 그래서 MCAO 그러니까 뇌졸중 모델을 만든 다음에 MRI를 찍고 그 MRI가 돼서 MRI에서 잘 그 뇌졸중 브레인 이스키미아가 된 그 쥐만 뽑아서 여기다 세포를 그 이식을 해서 비헤비어 테스트를 봤어요. 4주까지. 4주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처음에 MRI를 찍었어요. 그래서 MCAO, 그러니까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를 이제 딱 블락하고 그 다음날 찍었을 때 컨트롤은 이게 그 뭐냐면 브레인 인파크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세포를 안 넣는 거. 안 넣은 거는 브레인 인파크트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브레인 인파크트가 된 거예요. 여기는 그냥 노멀 브레인이고 여기 하얀 게 피가 통하지 않는 그런 그 괴사된 브레인이에요. 근데 줄기세포를 좀 그러니까 미분화된 줄기세포를 이식하니까 그 에어리아가 조금 줄었어요. 인파크트 볼륨이 좀 줄었어. 근데 GHMSC 우리 세포를 주니까 처음 그 다음 날 그 하루에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그 4주 후에는 이렇게 인파크트 볼륨이 툭 떨어졌어요. 4주 후에는. 근데 여기다가 같이 그 블라키 엔티바디, 엔타이 BP4를 치니까 이런 그 볼륨 줄어드는 것이 그
없어졌어. 그러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BP4가 그 GHMSC에서 나오는 그 IGF-BP4가 이런 그 인farct 볼륨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거를 인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물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는데 하얀 거 첫 번째는 그냥 마찬가지예요, 여기. 컨트롤이고 두 번째가 GHMSC 미브나 HMSC 준 거, 세 번째가 그 GHMSC 우리 그 글라일락 MHMSC를 넣어 준 거, 네 번째가 엔타이 PP4랑 같이 넣어 준 거. 그러니까 그 3-4주 후에는 굉장히 이런 그 비헤이비어럴 테스트에서도 그 GHMSC의 그런 프로텍션 효과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 여기서 3-4주 후에, 그러니까 인절이 주고 나서 3-4주 후에. 그래서 저희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그 HMSC를 이런 그 non genetic modulation,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굉장히 그 클론별로 헤테로지니어티가 굉장히 커. 같이 그 유전자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트랜스펙션이 또 그때그때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때그때 그 실험 조건에 따라서 그 리프로듀서블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조절하는 게. 그 GHMSC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그 뉴런al 서바이벌을 했는데 그냥 집어넣고 셀 데스가 줄었네 이게 아니고 어떤 기전에 관여하는지까지 우리는 봤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논문을 이제 그 논문을 이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큐트 인저리 모델을 주고 그 GHMSC를 넣어서 이런 기전을 그 기전에 의해서 이제 그 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해도 이런 기전이 없이 세포 치료제 그 약물을 쓸 수는 없잖아요. 또 이런 그 기전 연구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를 일단 개발을 했고 그 세포 치료 우리가 개발한 세포 치료제에 의해서 어떻게 신경 재생하고 그 뭐 프로텍션이 일어나는지를 그 기전을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 굳이 줄기세포를 안 넣어도 안 써도 줄기세포 자체를 넣지 않아도 이런 어떤 팩터만을 넣어도 예를 들어서 BP4만 넣어도 그런 프로텍션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또는 줄기세포를 넣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인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럼 내 줄기세포 뽑아서 기르고 뭐 분화시키고 그러면 한 적어도 뭐 한 달 걸려요.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남의 줄기세포에서 그 뭐 엑소솜이라든지 이런 팩터를 갖고 있는 게 엑소솜이에요. 엑소솜을 따로 분리해서 그거를 어떻게 그 약간 그 뭐 캡슐 형태로 갖고 있다가 그 인절이 당한 환자들한테 바로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도 지금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우리 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중간엽 줄기세포를 내가 원하는 그 글라이아 라이크 또는 뉴런 라이크 셀로 분할시킨 다음에 이런 어떻게 이런 기전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저희 랩 구성원이고요. 또 한 학생 박사과정 이민주 학생이 또 조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제 제 톡은 끝이고요. 그 다른 뭐 질문 받겠습니다. 벌써 40초. 질문. 저 네. 오석배 교수님 연구실 학생 노다희입니다. 누구요? 누구요? 오석배 오속백의 교수님. 예예. 저 브레인 인저리 주고 음. 거기에다가 MSC 트리트먼트를 어떤 식으로 해주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그 스테레오택식 인젝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스트라이텀에다가 그러니까 그 나눠서 하나는 저기 인조리를 준 쪽 한쪽만 줘요. 한쪽만 주고
그 반대편에 인젝션을 TP를 했어요. 스테레오택식을 이용해서 특정 부위에. 그 아까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그거 있었는데. 아, 여기. 여기. 미디얼 레터럴 이밀리 여기에 그 TP를 해요. 그 셀 트랜스 코로날 쪽하고 사지탈 쪽으로 우리가 TP를 사지탈 코로날 해가지고 여기 스테레오택식으로 이제 세포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인조리를 이렇게 페리 인팍테일 인조리를 이제 한쪽에다 주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줬으면 왼쪽 여기 그 스트라이텀 에어리아에 넣었어요. 세포를. 됐어요?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네. 이렇게 임상적으로 트리트먼트 하게 되려면 세포가 인저리 부위로 잘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게 잘 이루어지는지가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봐야죠. 그래서 그 마이그레이션을 얘기하는데 마이그레이션 이미 잘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거를 이제 그 섹션을 해서 세포가 어떻게 넣어주는 줄기세포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정말 잘하는지 이제 그것도 이제 보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IHC 같은 것도 이뮤노 히스토케미스트리를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른 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기 그 오석배 교수님 연구실의 이상호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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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OGD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다이아베틱 뉴로패시에도 좀 적응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혹시 좀 네. 네. 왜냐하면은 다이아베틱 뉴로패시 같은 경우에도 베스큘러 뉴로패시 같은 경우에도 그 퍼리퍼럴 쪽으로 옥시전이 잘 안 가거나 아니면은 네, 맞아요. 네. 뉴로패시가 데미지가 일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쪽에도 좀 왜냐하면은 뇌에다가 뭔가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이런 퍼리퍼럴 푸시라든가 이런 쪽에 넣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임상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뒷다리 실험, 허열. 네네. 예, 이게 그 실험이에요. 똑같은 세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효수 교수님 랩하고 그 심장에도 넣어볼까, 심장 허열성 그런 데다 넣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 전공이 바뀌어. 신경과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경과학 자의 비애야. 굉장히 다른 장기로 나도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아이덴티티가 없어지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트로 할까 내가 이러면 전공이 바뀌지 하면서 그래서 브레인 이스키미아로 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신경과학자의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브레인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지금 정복되지 않은 올가닉 브레인이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나도 그래서 이 세포를 갖고 다른 장기에다 하면은 진짜 논문도 많이 내고 막 돈도 많이 벌 텐데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지금 상업화도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갖고 최근에 연구 과제를 뇌경색 후유증 이거는 어큐트 뇌졸중이었잖아요. 뇌경색을 앓고 나서 굉장히 수십 년간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뇌경색 후유증과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관성 치매의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 과제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제가 이게 초반에 조금 놓쳐서 그런데요. 그게 IGF-BP, 결국 이게 IGF-BP4가 IGF를 약간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제가 약간 이런 이펙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맞아요.
BP4 자체의 어떤 그런 펑션은 있나요? 그러니까 IGF가 없이 약간 그러니까 IGF BP4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럼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내가 지금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아까 학생이 말하다시피 이 IGF-1, 2가 이렇게 있어요. 엑스트라 셀룰라에.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이 BP4가 이 IGF-1을 좀 더 이렇게 IGF-1 리셉터에 가까이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무슨 말씀이죠? 딴 데 돌아다니지 않고 리셉터 가까이 있게, 그래서 바로 시그널링 나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여하는 그 안잠이 PA,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서 만약에 학생 말한 대로 뭐 IGF BP4를 뭐 낙아웃을 시킨다든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뭐 블라켓 엔티바디로 쳐서 그 IGF-1의 리셉터의 어떤 역할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고 싶거든요. 네. 그럼 몰레큘러 워크를 좀 하고 싶어요. 그거를 지금 학생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랩 학생들이 아, 지금 있는 학생들이. 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음, 타액선에서도 보면은 음. 이제 IGF BP2, 3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그 어떤 타액선의 발달이라든가 재생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BP2하고 3가? 예. 근데 이제 어, 4는 이제 거기에 스크리닝에 안 걸려가지고 음, 약간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이렇게 스테빌라이제이션 이펙트가 있으면은 예, 뭔가 아예 오히려 이렇게 둘이 같이 쓰면 음, 시너지틱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음,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되게 음, 좋은 음,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음.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 고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래서 이 모듈레이션을 엔타이 BP4를 넣었으면 이게 블락을 할 때 이 IGF-1이 그러니까 오직 CM을 넣어주면 좀 올라가. 엑스트라 셀룰러 농도가 IGF-1하고 2가. 그쵸? 네. 아마 이게 로컬 농도인지 아니면 이게 신서시스 자체가 증가하는 건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네. 예. 근데 그 블라켓 엔티바디를 넣어주면 이 올라가는 게 떨어져요. 네. 그 농도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모듈레이션 되는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또 다른 질문. 그래서 GHMSC를 쳤을 때 여기 PPA가 이게 증가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GHMSC를 넣었을 때 IGF-BP4 자체가 또 증가하는 걸 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절되는지 몰레큘러 패스웨이는 아직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다음 질문. 다른 질문 없어요? 네. 예, 그러면 그럼 오늘 제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